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난 안 그런 줄 알아? 나도 너 때문에 속상해. 제가 상담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해서 제게 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연애 때 섭섭하게 했던, 결혼 초기에 섭섭하게 했던 문제로 결혼 3년 차가 넘었으나 아직까지도 남편에게 그 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이 남편은 아내를 섭섭하게 하고 시댁에도 자주 갔고 아내를 힘들게 한 부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계속해서 잘 해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부에겐 두 아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두 아이들은 결혼 3년 차이기 때문에 연년생으로 너무너무 어리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 남편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 이 아내는 이 섭섭했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섭섭하게 한 것에 대해서 복수해 주겠다고 다짐을 하고 계속해서 화를 내기 때문에 상담을 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남편이 결혼 초기에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상담사로서 보기에도 충분히 사과를 시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했고 충분히 사과가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일로 화를 내고 폭력을 쓰고 욕을 하고 하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해서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이제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떠나서 아내분의 어떤 이 무자비한 폭력과 또는 욕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자 본인의 잘못은 절대 되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분이 상담을 해가는 중에 아내분이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했는데 욕설과 폭력뿐이 아니라 못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남편이 아기를 보는 데 있어서 잘 못 본다고 무시를 한다든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가정교육을 덜 시켜서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아들 가정교육을 왜 이렇게 시켰냐느니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어가면서 지금 많은 교정이 되었고 두 분 사이는 매우 좋아졌지만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 때 이 남편분이 느끼는 이 데미지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너무 많이 상처 입었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상담을 통해서 아내가 교정을 해가고 아내분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 가면서 좋은 결과로 오긴 했지만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있을 경우 가정에 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대화 중 무시의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화 중에 무시의 신호는 이제 4가지로 들 수 있어요. 부부끼리 하면 안 되는 태도가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난, 그러니까 말을 꺼내면 무조건적으로 네가 잘못해서 그렇고 너 때문이고 너로 인해 이렇게 된 거고 네가 그랬기 때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무시의 첫 번째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이랑 경멸하고 헷갈리시는데 비난은 탓을 하는 거고 경멸은 이제 빈정거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 같은 게 그렇지 라든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대의 어떤 많은 행위나 어떤 모든 것들을 깎아내리는 이런 경멸의 태도를 들 수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방어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무슨 말을 했을 때 여보 나 당신 때문에 속상해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속상했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랬구나 라는 식으로 공감과 반영을 해주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딱 말을 나 뭐가 속상해 라고 얘기를 꺼내자마자 난 안 그런 줄 알아? 나도 너 때문에 속상해. 이게 이제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거죠. 비난과 방어가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상대의 말을 치고 나오는 방어라든지 담쌓기라 그래서 이제 침묵. 어떤 말을 하던 간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는 이제 그 안에 경멸과 비난과 모든 게 들어있는 아무 표현하지 않지만 그 담쌓기만으로 상대를 굉장히 무시해 줄 수 있는 태도가 되는 거죠. 의견 차이나 무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한 의견 차이는 너 그러니?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것도 좋은데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의견 차이일 수 있지만 나는 뭐가 하고 싶어 그랬는데 됐어 늘 하던 거잖아. 너나 해 라든지 이건 무시죠.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짬뽕이 먹고 싶은데 나는 짜장이 먹고 싶으니까 하나씩 시킬까가 아니라 나 짜장 맛없으니까 그냥 짬뽕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전혀 수용
수용하지 않는 태도. 이거는 무시겠죠. 그러니까 의견 차이에 대해서 수용이 절대 없는 것. 이게 의견 차이의 갈등과 무시하고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단순하게 들어드려서 그런데 시댁에 갈까 말까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친정에 갈까 말까의 문제도 명절 때 만약에 친정에 먼저 가고 싶고 시댁은 뒤에 가고 싶어. 그 남편에게 그걸 물어봅니다. 요번 명절은 우리 집을 먼저 갔다가 당신 집에 가면 어떨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예 들은 채도 안 하고 시댁으로 그냥 운전대를 향해 버리는, 또는 말할 가치가 없다는 듯 한번 쳐다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게 무시일 수 있고요. 의견 차이일 때는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 엄마 집에 먼저 가기로 했기 때문에 본가에 먼저 가기로 했기 때문에 요번 명절까지는 본가를 먼저 가고 다음 명절에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과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이 전혀 없이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존감, 열등감, 우월감 등이 무시 행동과 연관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 부부 사이에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죠. 근데 이 좋은 사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자면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사람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자존감이 뭐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만 지키는 사람이 자존감이 없는 거고,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본인을 높임과 동시에 상대를 높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배우자하고 관계에서 특히 자존감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만큼 상대,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우자는 나하고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동일시되는 마음이 생겨요. 투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람일수록 본인도 스스로를 막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럴수록 자존감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존감이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열등감이 있겠죠. 열등감, 내가 부족하다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상대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뾰족하게 나옵니다. 공격적으로 나오고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열등감이에요. 우월감은 자존감이 강하면서 우월감이에요. 우월감도 이외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는 어떤 그 우월감이 내가 정말 어떤 걸 뭘 잘해내서 그래 내가 이 분야에서는 잘해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동등함을 모르고, 인간에 대한 존중함에 동등함을 모르고 인간으로서 나만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열등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바라볼 때 이 우월감은, 내가 쟤보다 낫다고 느끼는 우월감은 내 자존감이 약함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낫다고 느낌으로 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내가 함께 동등하고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다르게 내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등감이나 우월감 이런 것들은 성장 과정과 원가족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이런 열등감, 자존감이 약한 우월감을 막 드러내는 배우자분들의 원가족 분석을 해보면 다들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아버지의 폭력이 많거나 어머니의 가출 또는 붕괴된 가족의 형태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붕괴된 가족에서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 저런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심하고 때로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과 원가족과의 관계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겠죠. 무시하는 행동이 다른 문제들로 이어질 수 있나요? 상대가 이제 우스워지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고 쟤는 돈을 못 벌어.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쟤는 조금 벌어. 이럴 때 일단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랑 살고 싶은 게 여자들의 로망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그닥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 이 존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만 많이 버냐? 또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도 완성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어야 되는데 보통 현대 사회가 어떠냐면 경제적으로 잘 돈을 벌지 못하는 남편을 무시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도 아내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외도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회에 나가면 돈을 잘 버는 남자들도 많이 보게 되고 내 남편보다 훨씬 찌질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도로 이어지고 외도로 이어지다 보면 이게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런 무시를 당함으로 해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외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밖에서 인정을 받고자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또 화가 나면은 가정폭력이 되기도 하고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대화나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대표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나를 무시하는 아내 또는 나를 무시하는 남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스스로 그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아보게 하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걸 돌아보려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의 무시나 행동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지나친 무시와 그것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되고요. 외도로 이어진다면 외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걸 떠나서 일상생활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거라면 그 무시를 무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시함에 있어서 일일이 반응하면 정말 무시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반응하지 말고 의연하게 그냥 정말 괜찮은 무시로 받아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가정의 문제가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데 있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데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상담 사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어떻게 이 상담 속에서 해결을 하냐면 정말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뜻이 있는 부부라면 내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열등하게 저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가를 알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등함이 저 사람을 무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해드려서 내가 무시하는 태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열등감이 상대방을 무시하게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배우자를 무시할 때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인지를 그리고 그 행위인지를 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배우자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우월감을 채워가는 그런 열등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음 하는 바람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를 위한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